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세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완전 큰일 났습니다. 완전 초비상이에요. 지금 관세 협상이 거의 불발 직전에 가깝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관세 협상을 떠나려고 했는데 1시간 전에 이메일로 취소 통보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FTA나 미국이랑 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출발 1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통보한 적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관세 25% 적용한다고 했죠. 오늘 25일이기 때문에 약 6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산업장관이 미국 상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했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연쇄회담하면서 총력전이라고 펼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팀은 이 기재부 이쪽 팀입니다. 돈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쪽에서 나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위급과 카운터파트 협상이 전부 무산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돈 더 가져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 759조를 대미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돈 더 가져와, 시장을 더 열어, 그러면 내가 관세 낮춰줄게 라고 대놓고 전 세계에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트럼프는 정확하게 선불과 후불 개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불로 대미 투자할래? 아니면 관세 맞아서 후불로 두드려 맞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데요.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친미할래? 친중할래? 이겁니다. 자, 트럼프 1기 시대일 때도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 했지만 그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 2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측은 많은 준비를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유럽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거의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관세 30%에서 15%로 마무리 협상 중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결정만 하면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역시 시장 개방해라입니다. 한 번에 돈 낼래? 아니면 할부로 나눠서 두드러 맞을래?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협상이 불발되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두드려 맞습니다. 자, 미국, 일본, 한국 세 개의 자동차가 대략 비슷한 MSRP 기준 가격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관세율에 따라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10,00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차급이나 가격의 일본 차 대비해서도 한국 자동차가 10%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한국 차가 잘 안 팔리겠죠. 시장 경쟁력이 악화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성 악화도 이어지고 그게 내수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어제 본 뉴스로는 현대차가 지금 벌써 마이너스 실적을 찍었다라고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세 폭탄까지 두드려 맞게 되면은 현대차의 누적 적자도 조 단위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나마 선택지를 3개를 골라보자면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이것은 할부 거래로 계속 우리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인상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트럼프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 주요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협상이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선택지인데요. 공급망을 아예 우회해버리는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외 수출 2위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외 수출을 뭐 동남아나 유럽이나 다른 국가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판로 개척이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습니다. 설령 가능하다면 관세를 일부 우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이것을 보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위비 협상 카드도 있고요. 주한민국 철수한다, 이런 협상 카드도 있고요. 미국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전략을 쓴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외로 어떤 분이 노벨 평화상을 안겨다주는 전략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직접 나 노벨상 원해요 라고 하진 않지만 자기가 한 업적들에 대해서 그 업적들이 노벨상 감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번 관세 협상의 본질은 경제, 좀 더 들어가면 정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맹에 대한 이슈입니다. 너 내 친구 할래? 아니면 저쪽 편 할래? 이거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관세 협상은 명분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돈만 봐서는 안 되고 경제, 정치, 동맹에 관한 이슈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관세 협상은 별다른 소득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절대 일본보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좋습니다. 5,500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무진들, 고위급들이 간다고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협상 안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전략 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측에서 어느 정도의 대안을 내겠지만 그게 결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1일부로 자연스럽게 관세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트럼프가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관세 협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안 그래도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국내 기업들 흔들리고 있고 벌써 현대차가 마이너스 8천억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관세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는 국가 성장률이 추락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고금리에서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의견입니다. 네, 계속 지켜보면서 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